당진시청 공무원이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덕초등학교가 지난 14일 다목적 강당에서 개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3일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삼패장과 관련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현장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시청 공무원이 한 커뮤니티에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를 홍보하는 글을 직접 올렸는데요. 진정한 소통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커뮤니티에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당진시청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당진시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주정차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를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현재까지 3,000번 넘게 조회됐으며 해당 서비스를 몰랐던 시민들은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오는 부분이 주정차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물쇠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서비스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인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1분 이상 주차해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 편은 자물쇠 시리즈 1편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커져라 커져라 아롱다롱 예쁘게 커져라 나나나나 해나루야 너랑 나랑 같이 크자 당당당당 하늘랑진 나나나나 해나루야 당진 해나루. 당진 대덕초등학교는 학생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이 됐는데요. 오늘 여러 내빈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이 개최됐습니다. 당진 대덕초등학교가 14일 다목적 강당에서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개교식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개교식은 대덕초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됐고 성기동 교장과 전교 학생회장 이연서 어린이가 함께 교계를 힘차게 흔들며 학교의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이곳 대덕초등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동 교장은 학생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과 배움을 즐기는 학생들,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가 만나 더불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대덕초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대덕초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인성을 갖춰 미래 꿈나무로 잘 자라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홍장 당진시장과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도 개교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덕초등학교는 학년별 교실뿐 아니라 특수교실과 시청각실, 융합예술공간 등의 다양한 특별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와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통해 마을 기반 교육 연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으차으차 커져라 커져라 아롱다롱 예쁘게 커져라 나나나나 해나루야 너랑 나랑 같이 크자 당당당당 하늘랑진 나나나나 해나루야 당진 해나루.
지난 13일 당진 문화예술학교에서 산패장과 관련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13일 오전 10시 당진 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산패장 관련 강연이 열렸습니다. 당진 산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통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민행동의 활동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이어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는 폐기물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며 지금 운영이 시작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이후까지 지속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충남 지역에 오면서 폐기물에 관한 현실을 알게 됐다며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산패장에 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 산패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산업 폐기물 중 1급 발암물질인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석면 등의 지정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과 침출수 유출, 악취와 분진 발생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당진 송산 산패장은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성문 산패장 역시 준공은 7월 예정이나 소각장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자서 현장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반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현장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40대 직원 A씨는 제철소 1열연 3번 가로열에서 홀로 장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들은 A씨가 다음 교대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아 찾아 나섰다가 머리에 손상을 입은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 이후 30여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3월에도 셔틀버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사고로 인해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가 지난 12일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지난 어버이날 발생했던 40대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고 참가자들은 모두 비감한 마음으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안전모에 일자로 눌린 흔적이 남을 정도로 고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가해졌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끊임없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업주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분노스럽다며 현대제철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잘 갔다 와라 인사하던 것이 이제는 사고 현장은 상시적으로 협착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주변에는 방호 울타리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설비와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고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도 없었습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을 기업에 요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60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60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연령대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이며 시는 지난 6일부터 만 70에서 74세, 지난 10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해왔고 만 60에서 64세 이하는 13일부터 예약 가능하며 예약 마감일은 6월 3일입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개인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한 뒤 희망 날짜와 의료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인 질병관리청이나 당진시 콜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포함해 총 46개소로 만 65세에서 74세 사전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만 60에서 64세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7일부터 개인별 예약한 날짜에 의료기관에서 순차적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에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 8만 원에서 4만 원 오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과로 약물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야간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만 원, 그리고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 후 운행하는 게 적발되면 10만 원,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고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비도 여객선 터미널에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없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터미널 이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도비도 여객터미널 이전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도 여객선 터미널은 청룡해운이 농어촌공사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4월 충청남도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작년 9월 부지 매립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여객선 터미널 조성 면적은 200여 평, 건축 면적은 8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새 건축 부지는 현재 여객선 매표소와 선착장 근처 공유 수면을 매립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터미널 조성 사업은 예산 확보 후 매립공사 발주와 건축 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8, 9월경에 매립을 완료하고 올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되면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마련돼 도비도와 난지섬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당진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가 11일 시청 아미홀에서 김홍장 시장과 관련 부서장,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1월 말 예비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진행 과정을 다시 심사해서 2022년 말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당진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문화도시 조성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문예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가진 바 있으며 총 5회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